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과 중국 적병에 있는 동당역에 도착했다는 소식 저희들이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9시에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지금 1시간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당역 입구에서 저희 취재진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 동당역 입구 모습인데 많은 취재진들도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인공기도 걸려 있고 또 축복과 반가움을 상징하는 꽃들도 많이 장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역사에서 도착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수행단이 저 카페트를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를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한 영접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대 사열, 약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23일 오후에 평양역을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약 60여 개의 시간을 달려서 베트남의 동당역에 도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베트남 당국에 의해서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곳을 지나는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국도 1호선을 따라서 하노이까지 차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는 하노이까지의 도로 역시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 170km 구간에 걸쳐서 10톤 이상의 트럭과 9인승 차량이 통행이 금지됐었고요. 오늘부터는 이 구간의 모든 차량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오후 8시 30분쯤 베트남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기의 단판이 되겠죠. 내일 오후에 만찬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 바로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속도에 탄력이 붙고요. 또 화해 평화의 분위기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오늘 대표적인 대북통이죠.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초읽기 들어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일단은 TV도 볼 수 있고. 자, 어렵게 모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도착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9시 도착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당역 표정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도착하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한반도 중에 중요한 그런 회담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 말리길을 달려서 3일간 세계적 이목을 완전히 집중시켰고 맞습니다. 오늘 저렇게 동당역에서도 또 하노이까지도 차편으로 이동시키면서 역시 세계적 흥행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분명히 열린다. 그리고 큰 진전은 있지만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 수준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심도 있는 이야기라서 좀 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동당역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철도길을 따라왔던 그 흔적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23일 오후에 출발을 했고요. 만약에 다시 이렇게 열차를 타고 돌아가게 된다면 3월 4일 정도까지 평양을 비워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평양을 비워놓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만큼 체제 안전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특히 이 군부에서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렇게 3일간 중국 대륙을 남행열차를 타고 내려오는 기간에도 우선 흥행의 선거가 있고 북중 혈맹을 과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북한 내부의 인사들이 소위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기고를 노동신문에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철도 만리기를 애국 헌신 대장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경제 발전과 내부 체제를 결속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체제는 굳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박 의원님 예전에 청와대나 정부에 계실 때도 이런 뭐 남북 관련 행사랄지 외교 행사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의 북미 관련 의전 경호 또 의제 협상 굉장히 좀 그 의색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1차 싱가포르 회담은 다르고요.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가요? 지금 엄청난 발전이죠. 예. 사실 20여 년 전, 19년 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특사를 제가 했을 때는 예. 전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동당역에 도착하는 게 전혀 발표를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극적인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렇게 예측이라도 하는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는 전혀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도 정상 국가로서 많이 성장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수행한 수행단원 몇 면을 보면 좀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글쎄 이번에 뭐 리설주, 예. 최영애 위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리수용, 리용호 외교 라인들은 예. 물론 경제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들도 전부 수행시킨 것은 그만큼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와 또 중국을 횡단하면서 남행하면서 또 베트남에 가서도 베트남의 경제 발전 정책을 유심히 보겠다. 또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하는 메시지로도 보이면서 한편 이제 돌아오면은 3월 14일부터 그 인민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도 대비하고 간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남행할 때는 주로 북미 정상회담에 준비를 했지만은 이제 하노이를 출발해서 북상하면서는 상당히 내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솔주 여사가 이번에 이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베트남과의 공식 우호 방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방문 국빈 그렇죠. 방문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있지만 베트남과의 국교 관계 또 관계 정상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솔주 여사가 뭐 동행해서 동부인해서 올 것 같은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왜 오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성격이 좀 맞지 않은 겁니까? 글쎄요 이번에 미국 퍼스트 레이디하고 한번 퍼스트 레이디 예고에도 했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건데 오지 않은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에 최영애 부위원장과 함께 국내를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 또 김여정 부부장도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또 그만큼 이번 회담을 국빈 방문의 형식, 뭐 그런 외교적인, 의전적인 모습보다는 내용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북한의 모든 외교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아마 퍼스트 레이디 외교는 아직은 좀 빠르다. 그리고 차기 3차 회담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직은 좀 열어놓는 의미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예,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도 더 만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박 의원님 초반에 큰 진전이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담 실무 협상 중에 엄지를 들여 보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후에 추가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건 김혁철 회담도 5번 해가지고 5번째는 30분간 하고 이제 비건이 서양 기자들을 향해서 엄지척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지만은
사실 큰 진전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본격 본토 공격력을 폐기한다든지 영변에 핵 생산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래의 핵이 없어지는 거고 가장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핵 확산, 수출이 금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 또 미국에서도 경제 제재, 해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완화 조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한 큰 진전이 있지만은 예. 우리 한국 국민들도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도 언론도 정치인들도 오피니언 리더들도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합의는 있지만은 기대는 차지만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2.28 북미 정상회담 후에 우리 남남 또 미미 갈등도 저는 예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완전한 비핵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대화를 시작하면서 완전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했지만은 이에 대응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 동시적을 주장했거든요. 결국 단계적 동시적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맛을 사지만은 이번 회담으로 다 끝나지 않고 우리는 또 만날 것이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요, 베트남 동당역입니다. 방금 전에 기차가 잠시 들어오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저기 동당역이 모든 다른 열차가 운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특별 전용 열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겉보기에 저 녹색 열차에 그렇죠? 노란색 선이 이제 바깥 외면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바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인데 아마 10시 11분에 동당역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화면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23일 오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보면 거의 65시간 정도, 그렇죠? 예. 이틀 반 꼬박 이렇게 해서 베트남 접경을 넘어서 지금 동당역에 막 지금 도착하고 있는 장면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고 계실 수 같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베트남 동당역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무려 4,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열차를 타고 직접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곳 중국 국경에서 4km가량 떨어진 동당역이고요. 김 위원장과 수행단 일행이 이곳 동당역에 도착을 해서 내리는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동당역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간단한 환영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 이렇게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사실상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의 방문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방문이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식 후보 방문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산업 현장 또 관광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지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국도 1호선을 타고 쭉 하노이까지 170km가량을 차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보였던 그 도로 화면을 좀 보면 지금은 의장대 서열이 보이는데 그 뒤쪽에 이제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쭉 한열로 길을 만들어서 환영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이 도로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까지는 뭐 10톤 이상의 트럭이나 9인승 이상의 차량 정도가 통행이 제한이 됐었는데 오늘 오전 6시부터는 모든 차량이 이 국도 1호선 구간에 있어서의 차량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열차의 기관차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카메라를 저희들이 취재진 잡고 있는데요. 자 기관차가 보이고요. 그 뒤로 지금 하긴 저게 한 23칸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탄 기능도 있고 특수하게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움직이는 집무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저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박 의원님?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긴 뭐 할아버지도 예. 아버지도 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좀 북한은 특수합니다. 예. 제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예. 왜 기차를 타고 가느냐? 예. 네. 그 고소공포증이 있느냐? 어.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하더라. 네. 그랬더니 당신의 말씀은 네. 고소공포증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기차가 훨씬 더 안전하다. 만약 비행기를 탔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 제국주의자들이 저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 기차가 훨씬 더 위험하고 비행기가 더 안전하다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의일 필요는 없어서 들은 바 있는데 아무튼 북한 지도자들은 기차 여행을 좋아하고 또 저런 걸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흥행이나 대중을 동원시켜서 환영하는 모습을 과시하는 데는 예. 또 체제 안정을 하는데 예. 쇼잉하는 데는 굉장히 극적 효과가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잠시 전 우리 시간입니다. 10시 14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저희들보다 2시간 정도 늦기 때문에 8시 한 14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요. 베트남 방문,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이고요. 이에 앞서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두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 이제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요. 28일 확대 단독 오찬 이런 만남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는 이제 먼저 도착했었던 북측의 실무역삼팀 또 많이 보였었고요. 지금 보면 군인 수십 명 안팎도 포진해 있고 인공기가 개양이 돼 있고 그리고 양측에 축복과 반가움을 상징하는 꽃들로 많이 김 위원장이 나오는 길을 꾸며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카펫도 깔려 있습니다. 박 의원님, 그 김일성 주석이 예전에 두 차례 방문했을 때는 광저우까지는 이제 열차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대한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베트남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아버지가 타는 그런 모습은 좀 볼 수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체제 선전 효과를 좀 노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김일성 할아버지의 모습부터 그러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그런 거 느끼십니까? 정말 닮았다.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제가 만나본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호탕하고 굉장히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서구화됐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CIA 앤드류 킴 전 국장이 발언을 했던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 아이들은 핵을 지고 살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를 향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했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작년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당시 5일 능라 체육관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더욱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북한 주민 15만 앞에서 비핵화를 선언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비핵화를 말씀할 때 박수가 조금 순간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반응 보일까 했는데 15만이 일제히 함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북한 주민들에게서부터도 공인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엄격하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은 이제는
살기 위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의 길로 나간다. 이것을 앤드루 김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다시 한번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인시켜줬다.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지금 보면 이제 환영 행사를 위해서 영접 나온 베트남 정부 인사 그리고 이번에 의전과 경호를 담당했던 북한 측 인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 장군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금 이제 문을 잡고 있죠. 저기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모습을 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일단 내려서요. 지금 잠깐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저 카페트가 깔린 길을 내려서요. 일단 승용차에 타서 하노이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노이를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교통 통제를 감안하더라도 한 2시간 연을 거쳐서 하노이까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살짝 문을 열고 본인이 들어갔고 아마 들어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대화를 좀 할까요? 지금 화면에는 안 나타났지만 예. 김창선 의전부장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의전장도 아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서 대통령께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같이 안내해서 나오는 것이 국제 관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베트남 의전장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 이번에 비핵화 합의 관련해서 큰 수준, 높은 수준의 일단 합의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그런 완벽한 의미의 비핵화는 좀 어려울 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 예, 청와대에서도 종전선언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북미 간에 해도 괜찮다. 형식은 구애받지 않을 것 같다,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수차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휴전협정의 당사국은 미국, 중국, 북한입니다. 우리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예. 유엔사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종전선언은 남북, 미, 중 이 4개국 정상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평화협정의 입구이고 비핵화의 입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한미 간에도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긍정평가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어제 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였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뭐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기원을 하고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나면 계속해서 남남 갈등도 많이 조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문정문제입니다. 네, 예. 잠시만요. 자, 의원님 보시죠. 예, 아.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트랙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편하게 내려서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국경에서 4km가량 떨어진 동당역에 도착해서 지금 의장대의 사회를 받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현장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뒤에 김영철 부위원장, 리수용 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함께 온 다른 수행 단원들도 쭉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김평애 부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옆으로 예. 김여정 부부장이 방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내렸었습니다. 한 번 내렸다가 다시 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뭐 어떻게 환영 행사 준비 상황이 되고 있는지 언제쯤 내려야 될지 그걸 뭐 점검했던 것 같은데 자 일일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접 나온 베트남 측 정부 인사들과 악수를 하면서 55년 만에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베트남 땅에 닿게 되는 그런 장면을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무려 4,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열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이곳 베트남까지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당국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둘씩 악수를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많은 경호 인력과 취재진들에 둘러싸여서 아직 화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장대가 사회를 하면서 레드카펫을 밟고 하나하나 악수를 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용 열차가 달리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틀 반은 뭐 좋게 걸릴 거다 했는데 4-5시간 걸리는 전용기 대신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잠시 전 10시 14분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을 접하고 있는 동당역에 내려서 지금은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려 지금 이제 의장대죠. 운양대, 군악대 의전을 받고 그다음에 손을 흔들면서 자신의 전용차에 오르기 직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에 네. 좀 어떻습니까? 김일성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또 베트남 땅을 밟게 되는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도 성공해야 되지만은 북한이 결국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고 있다. 그것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전에 김정은 군부위원장이 자신의 전용차죠, 벤츠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자, 만약에 하노이로 직행을 할 경우에요. 지금 이제 국도 1호선 170km만 가려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바로 갈지 아니면 중간에 박 의원님, 저기 베트남전 참전했던 북한군 묘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간쯤에요. 예, 혹시 거기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여기는 참배하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 예. 보도에 의하면은 삼성 공장도 방문할 것이다 예, 예. 하는데 예. 북미 정상회담 전에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삼성 공장 방문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찾는다면 이건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 대한 어떤 배치마킹을 하겠다는 의지, 또 나중에 우리 한국에 던지는 의미, 어떤 경협에 대한 의미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방문하게 되면 그럼요. 그것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네. 개혁 개방의 정책과 우리 한국 기업인들의 대북 진출을 좀 갈망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자, 연도에 환영 나온 베트남 주민들에게 창문을 내리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흔드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2시간 반 사이 가는 길에 지금 저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누가 탑승했는지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아마 김여정 제1부장도 탔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김창섭 부장이나 김영철 특별대표가 탔다면요. 지금까지 뭐 협상 상황이나 의전 상황을 다 저기 안에서 다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뭐 열차 안에서도 충분히 보고를 했겠지만은 만약 김창선 부장이 탔다고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지 소식들을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환영 나온 인파, 베트남의 주민들, 글쎄요, 이번 행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5년 만에 베트남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제 전용차를 타고 하노이로 방금 전에 떠나는 모습 직접 보고 계십니다. 베트남까지는 170km 정도라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어디 다른 곳을 들려서 베트남 참전용사 묘지를 들려서 참배를 하고 올지 혹은 바로 하노이까지 직행을 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도착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호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 예. 우리가 호위사령부들이죠. 평양 때 쭉 뛰어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는데 굉장히 진전된 모습이다. 조금 가다가 차로 옮겨 타잖아요. 예. 저런 게 바로 개혁 개방입니다. 그래서 정상 국가로 나가는 모습을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거두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답방 만약에 잘 되면 좀 이른 시에 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서울 답방은 반드시 와야 되고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는 합의가 되지 않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진전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행동 대 행동으로 효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답방은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4, 5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월은 아무래도 미국의 태도를 조금 더 주시할 거고 미국도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게 될 겁니다. 회담 성과에 상관없이 그러면 서울 답방은 추진될 거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게 해야 김정은 위원장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손익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 분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손익 개념을 분명히 얘기해줘라. 이걸 하면은 이익이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손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을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이익이기 때문에 답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차 정상회담 얼마 안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회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무회담처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만약 디테일의 악마가 있듯이 이러한 로드맵과 타임테이블, 시간표에서 어긋날 경우에는 트럼프나 김정인 위원장이나 두 분 다 본인들이 결정하기를 좋아하고 지금 어느 때의 북미 간의 합의는 전부 차관복급이 했었습니다만은 이번만은 탑다운 정상들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어놓고 보는 거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대선 가도에 그렇죠. 어떤 극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3차 정상회담도 적당한 시기에 할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점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한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다시 그 합의문에 들어갈 내용의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의 수준이 있을 것이고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수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을까요?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핵화하면은 우리 한국도 미국의 핵 우산이나 전략적 무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조금 얘기되다가 역시 북한의 비핵화로 좁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혹시 이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번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의 그 개념, 정의, 수준이 좀 정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못을 박는 것은 부담이 되거든요. 예. 자기들 내부 체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비핵화는 북한을 지금처럼 비핵화로 진전시키지만은 못을 딱 박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물론 이제 회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만, 그 신한반도 체제의 주도적 준비라는 이런 화두도 던졌습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후에 물론 성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잘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한반도 체제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변방에 서지 않고 중심에 서서 예. 활동한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고 예. 하신 것은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오늘까지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열차 안에서 개막하기 전에 미국 MBC 기자와 회견을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보수들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미국과 합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중요한 말씀도 한미 간에 철저히 공조를 해서 나온 말씀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일부 보수층에서는 또 퍼주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퍼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경제 원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에 캐도를 기억하시겠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캐도 때 46억 불의 북한 경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70%를 부담을 하고 20% 일본, 10% EU가 부담했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김영삼 정부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퍼주기는 손해가 아니고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서 퍼주기는 손해인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핵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말씀 미국과 합의하에 경제 지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이 주도적으로 했을 때는 비핵화도 촉진되지만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큰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남남 갈등으로 퍼주기 난쟁, 내로남불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도 한 말씀 좀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본래 외교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제 문희상 의장 주재로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다고 하면은 이 합의를 지켜나가야지 또 구실을 삼아서 퍼주기 논쟁 등 내로남불 갈등이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 예.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참 생각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성공시키도록 정치권에서도 협력하자. 예.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 모습도 함께 예, 보고.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